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7월 3일 월요일 증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당히 좋았죠. 코스닥이 이제 2.5%나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코스피도 많이 올랐습니다. 1.5% 급등세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간만에 또 급등이 나온 것도 나온 거고요. 7월 첫날 월요일 날부터 시원시원하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너무 좋았던 하루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오늘은 소외당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의미는 단지 시장이 올랐지만 특정 섹터로만 올라가고 대부분의 종목이 빠지는 이런 니프티 피프티 장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바닥권에 있는 애들도 저가매수도 들어오기도 하면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게 좀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미국하고 중국 둘 다 이제 호재성 내용이 있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고, 일단 금요일날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미국장이 크게 반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표가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오늘 장중에 지표가 상당히 좀 잘 나오면서 오늘 상승세를 이제 지지를 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상승폭이 갈수록 이제 커지는 날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 보고요. 이 섹터를 들여다보면 역시나 뭐 군계 일학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잘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시장의 중심에 있는 섹터죠.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이 가장 많은 수급이 몰려들었다.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이제 뭐 다들 소식들은 있었는데요. 소식들도 한 번씩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내용 없이 일단은 시장을 좀 이렇게 좀 찬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시장 흐름을 좀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2주 정도 이렇게 좀 조정세가 나타나다가요. 오늘 이제 하루 만에 이 반등세로 그동안의 조정을 한 번에 쫙 몰아내는 듯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수가 이제 850 좀 안 되게 내려왔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다시 20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이제 상방으로 이제 고개를 틀었다 이런 모습이죠. 물론 시장은 이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박스권 흐름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뭐 여기서 요 사이에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900포인트를 넘어갈 만한 이런 이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오는 지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수치가 나와주면 이제 호재성 내용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까지도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전략은 비슷합니다. 이제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좀 팔면서 현금 좀 만들어 두고 다시 또 떨어질 때마다 이제 매수할 타이밍을 좀 잡으면서 최대한 저점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이제 시장 장 끝나고 코멘트를 좀 보게 되면요. 주식시장 리뷰와 미증시 전망 이런 이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이 2차전 지주 강세 2%대 상승세로 마감했다. 한국 증시 장중 리뷰를 보게 되면 2차전 지주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에코프로가 급등이 나왔죠. 그 얘기도 좀 이따 하겠습니다. 2%대 상승세가 나타났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인데 특히 코스닥은 2차전지 업종이 2%대 강세를 주도했고 달러 원 환율이 장중 11원 이상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의 외국인 매수 유입이 확대가 됐다. 그리고 16개월 만에 우리나라도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흑자 전환에 따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에서 위안화 약세 방어 조치를 통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달러 약세 그리고 외국인 매수로 유입되는 이런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주 강세는 이제 테슬라가 2분기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증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전년 대비 83%나 증가를 했답니다. 거의 2배 이상 팔았다라고 하면서 기대치를 상당히 큰 폭으로 상회를 하면서 테슬라가 2차 전지 붐을 다시 한번 일으켰다.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지표가 잘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나왔는데 50.5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확장 국면 유지했고 전월 50.9 대비 소폭 축소했지만 일단 제조업 둔화 우려를 완화됐다. 그러니까 이제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민은행의 상업은행의 달러 예금 금리 인하 조치를 실시하면서 위안화 약세 방어도 긍정적으로 오늘 평가가 됐습니다. 전기차주는 6월 전기차 판매량이 전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특히 비아디가 25.3만 대 88% 증가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장도 오늘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미증시 옐런은 경제가 더 냉각되더라도 견고한 노동시장과 기업 대차대조표가 뒷받침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 연착륙을 이제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연초 이후에 나스닥 100 지수의 시가총액이 5조 달러 이상 증가했는데 22년 4월 이후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하반기 전망에 대한 긍정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일 ISM 제조업 지수 발표 또한 예정돼 있다. 4일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두고 금일장은 오후 1시에 조기 마감 예정이다. 그래서 오늘 미증시는요 좀 일찍 끝나고 내일은 이제 휴장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PC 가격 지수가 그러니까 인플레 지수가 아직까지 이제 둔화 속도가 좀 더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PC 가격 지수가 상당히 크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 종목들한테 이제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또 추가로 급등이 나왔고, 그래서 미국장 나스닥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다. 특히 이제 미국장 보게 되면 대형주, IT 대형주,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많이 좀 올라서 마감이 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황은 이제 이렇게 봤고요. 자, 2차전지 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2차전지 전체적으로 급등이 나왔는데요. 에코프로가 이제 전고점에서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또 조정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제자리까지 올려놨는데 최근에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오늘 여기서 이제 신고가를 재차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요. 돌파가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죠. 거래량도 엄청나게 동반이 됐지만 일단 이 고점에서 20%가 급등하면서요. 한 방에 90만 원을 그냥 돌파를 해버리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게 쉬어가는 구간이 기간 조정이 있었잖아요. 기간 조정이 있은 다음에 다시 한번 매기가 집중되는 모습인데 결국 테슬라의 깜짝 그 판매량 증가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자, 테슬라가 2분기 이제 인도 차량 대수죠. 그러니까 판매 대수죠. 한마디로 차량을 인도한 대수가 이제 46만 대다. 46만 6천 대 이렇게 지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 8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서프라이즈가 된 거죠. 그래서 예상치가 얼마였냐면 44만 5천 대였어요. 44만 5천 대. 그래서 예상치보다 2만 대 이상이 더 팔렸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서프라이즈로 시장에서 확 이제 분위기가 뛰어오른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텍사스 그 오스틴에 이제 공장을 좀 확장을 했는데 테슬라가 그래서 생산 능력이 상당히 커졌다. 이것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이 커졌고 실질적으로 수요도 아주 탄탄하게 확장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와 증권에서 그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금요일날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한 차례 급등이 나온 이후에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들고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이제 신고가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갖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3.63%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대장이잖아요. 엔비디아 관련주 중에서는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고점에서 11%가 또 급등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은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가 대장,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하는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뭐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더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역시나 이제 이 와중에서도 일단은 가는 놈만 계속해서 일단 질러대는 듯한 수급이 그쪽으로만 쏠리는 이런 현상이 여전히 이제 이어지고 있구나. 언제가 고점이 될지 모릅니다. 꼭 운 없이 좀 재수없게 내가 꼭 사는 지점만 고점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고점에서도 이 정도 오르면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따라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심리적인 문제니까요. 근데 따라 붙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따라 붙었으면 고점에서 따라 붙었으면 무조건 단타로만 대응을 해라. 수익 나면 팔고 또 다시 올라갈 것 같으면 또 들어왔다가 또 수익 나면 또 팔고. 이거는 이제 바이앤홀딩 고점이 언제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는 거는 이제 이 아래쪽에서 들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저도 이제 에스페타시스를 이제 7,000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요때까지 이제 매매를 계속 했었거든요. 예. 근데 2만 원 이상에서부터는 저도 이제는 이제 이 종목은 다시 내려오기 전까지는 다시 매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이제 4번, 5번 매매하면서 충분히 이제 많은 수익을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종목을 여기서 따라붙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스페타시스랑 뭐 에코프로가 너무 고점이라 바이앤 홀딩 관점으로는 조금 무리다 이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2차 전지 쪽에서는 LNF는 지금 괜찮은 자리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에코프로가 다시 신고가 행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LNF도 이제 아직 못 올랐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개연성을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특히나 LNF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얼마 전에 테슬라로부터 직접 수주 공시를 받아오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랑 직접 관련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주이기도 하고 물론 LG에도 납품하고 그리고 테슬라에도 납품하는 하이니켈 회사이기 때문에 LNF가 지금 현재 대안으로 에코프로의 대안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 오르지 않은 이제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가온칩스잖아요. 디자인 하우스.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오늘도 물론 이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보이진 않아요. 일단 뭐 1차 목표가 짧게 보면 뭐 35,000원 또는 이제 4만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디자인 하우스 쪽이 좀 부각 받으려면 삼성 파운더리가 좀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 행진 다른 반도체 종목들처럼 신고가 행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나 이스페타시스 사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사는 건 좋은데 사는 지점 자체가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래에서 잡은 사람들은 바이앤 홀딩이 가능하지만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제 짧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그 종목을 늦게 탄 사람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만약에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잡고 편안하게 좀 들고 가보고 싶다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런 대안책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안책으로는 이 두 종목이 지금 현재로선 대안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미국과 중국 지표가 전부 이제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면서요 시장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다가 지표가 호전이 되니까 또다시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좀 오를 때마다 조금 현금을 확보해 두면서 이제 가자. 물론 100%다 현금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주식 100% 들고 있다면 이 중에 한 30% 정도 오를 때마다 이익 실현하면서 현금을 미리 좀 수익 난 것도 챙겨놓고 현금 좀 들고 있다가 떨어질 때 대비해서 떨어지면 매수를 하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인버스를 지르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인버스를 지르거나 아니면 레버리지를 지르거나 이렇게 지수에 지금 현재는 대응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관점보다는요 이 지수보다는 이 시장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 수급 쏠림 현상이 워낙에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종목을 공략하는 게 훨씬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 개인 투자 많아졌다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확연하게 이제 하락장으로 가는구나 싶을 때 그때 인버스를 한 번씩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인버스를 자꾸 매매 타이밍에 활용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판매량 급증하면서 2차 전지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어떤 소식들이 있어야지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전지에서 또다시 에코프로가 확 부각받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LNF도 쫓아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엔비디아 비중 확대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자체가 지금 턴어라운드가 지금 현재 가능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감산 이후에 슬슬 이제 세트업체들이 이제 구매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세트업체들이 재고가 있어도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재고를 더 많이 확보해 두고 싶은 게 세트업체의 마음이잖아요. 최대한 부품은 싸게 사고 싶으니까. 그래서 디램 가격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때 더 빨리 더 크게 이제 구매 문의가 들어오면서 반도체 가격이 턴을 하게 되면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분위기가 상당히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7월 3일 월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료 문자 신청은 010-3886-1564 여기에 이제 문자 신청이라고 메시지만 한 통 보내주시면 장중에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문자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